나이가 들어 거울을 마주하는 어느 날 문득 눈썹 한 올이 유난히 길게 삐져나온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낯선 털 하나가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혹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장수면이라 부르며 장수의 상징이라 반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노화의 서글픈 증거라며 서둘러 가위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의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그 작은 눈썹 한 올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엄한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줄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그저 길어진 눈썹을 보며 신체적인 장수만을 탐하고 있다면 그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긴 세월을 살아보며 알게 된 진실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노년의 무게가 바로 그 작은 털 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50살을 넘긴다는 것은 산의 정상을 지나 하산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배낭에 무거운 돌덩이를 채워 넣으려 애를 씁니다. 길어진 눈썹은 이제 몸 안의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 그것이 곧 건강이나 명예를 보장하는 훈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비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노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어떤 이는 눈썹이 길게 자라 신선처럼 보이지만 눈빛은 흐릿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이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얼굴에서 깊은 평온함이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때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짐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썹 한 올이 말해주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라는 엄중한 권고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썹이 가지런하고 짧은 것이 생명력의 증거였습니다.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고 기운이 안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력이 쇠하고 몸 안에 순환이 더뎌지면 마땅히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엉뚱한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게 마련이고 고인 물은 결국 썩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 우리의 노년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50전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나만 빼고 모두가 잘 살고 있다는 비교의 두 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부침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도 노년의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졌고 가난했으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던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향기로운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길어진 눈썹이 장수의 상징인지 혹은 기력의 고갈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그 눈썹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지만 오직 세월을 견뎌온 자만이 해줄 수 있는 이 투박하고도 정직한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그 노화의 징후들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문이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눈썹이 길어지는 현상이 우리 몸의 기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한 징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의 상징이라 부르는 그 긴 눈썹이 실은 우리 몸 내부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호르몬의 변화와 세포 재생 주기의 지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눈썹을 보좌관과 같다 하여 보수관이라 불렀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인상을 결정짓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사람의 수명과 기운의 흐름을 갈무리하는 창고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창고의 문턱이 낮아지고 울타리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창고 안에 쌓아두었던 소중한 생명의 기운인 정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시절의 눈썹은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며 적당한 길이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몸 안의 화기와 수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에너지가 밖으로 낭비되지 않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50살, 60살이 넘어 눈썹이 덤불처럼 무성해지고 길게 뻗어 나온다면 그것은 기운이 안에서 응축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이 헐거워져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장수할 관상이라며 덕담을 건네지만 정작 본인의 속은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만큼 열정이 솟구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기력이 붙이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긴 눈썹이 경고하는 내면의 고갈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 중에도 눈썹이 유난히 길어 기세가 좋아 보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수를 자신하며 노년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하려 애썼지요.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정작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몸의 기운은 이미 밖으로 삐져나와 흩어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쟁취하고 소유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노년에는 안으로 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썹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귀한 생명 에너지를 어디에 허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내 기운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업보와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살면서 쌓아온 마음의 결이 얼굴에 나타나고 털 하나하나에 깃듭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늘 밖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기운이 밖으로 뻗쳐 눈썹이 거칠게 자라기 쉽습니다. 반면 마음을 정갈하게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그 기색이 맑고 온화합니다. 눈썹이 길게 자라는 현상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흩어지는 기운을 다시 모으고 영혼의 내실을 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지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길게 자란 눈썹을 잘라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겉에 드러난 털을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길게 자라난 욕심의 털을 먼저 무자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눈썹이 길어지는 것은 비워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자연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저 오래 살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매달려 정작 비워야 할 독소들을 몸 안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독이 찬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젊음의 논리가 확장이었다면 노년의 논리는 수렴이어야 합니다. 눈썹이 길게 자라는 것을 보며 내가 아직 건재하다고 믿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보며 이제 내 생명의 등불이 고요해질 시간을 찾고 있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겸허함이야말로 흩어지는 기운을 다시 내면으로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노년의 문턱에서 겪게 되는 그 지독한 고독과 상처들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긴 눈썹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 역시 사실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통증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거울 속에 길어진 눈썹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생경함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지독한 고독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을 넘기고 60, 70에 이르면 사람들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에서 그리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의 삶에서 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길게 자라나 결을 잃고 흩어지는 눈썹처럼 우리의 존재감도 사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느끼는 외로움은 젊은 날의 방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유효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오는 통증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길게 자란 눈썹을 보며 지혜를 읽기보다는 고리타분한 과거의 흔적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더 이상 쓸모있는 엔진이 아니라 박물관에 놓인 낡은 골동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선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생채기가 남습니다.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때로는 짐 취급을 받는 그 서러움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노년의 고독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방치하는 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어진 눈썹만큼이나 깊어진 주름 속에 원망과 한숨을 채워넣습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알아주는 이가 없는가? 왜 내 자식들은 나를 귀찮아하는가? 하는 물음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시기에 타인에게서 위로를 구하려 들면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눈썹이 기력의 고갈을 의미하듯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마음은 영혼의 빈곤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독은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번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하라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를 지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운이 쇠하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변하는 것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그럴수록 길어진 눈썹은 더욱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질 뿐입니다. 가난과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돼지가 겨울을 맞아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은 섭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울에 황량함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를 씁니다. 무리하게 젊어 보이려 애쓰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며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려 권위를 내세우는 그 모습이 오히려 노년을 추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은 자신의 고독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길어진 눈썹을 보며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모진 풍파를 견디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길어짐이 탐욕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외로운 이유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대접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면 무시당할 일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노인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인격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독의 터널을 지나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설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우아하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어떤 말을 삼가며 어떻게 품격 있는 어른으로 늙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0살 이후 진정으로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길어진 눈썹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진정한 평온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50대를 지나 60, 70에 이르면 우리는 무엇을 더 채우려 하기보다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지혜는 노년의 비극은 대개 버리지 못한 욕심과 멈추지 못한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시기에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과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한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드는 습관은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독소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돌아오는 것은 소외감과 서운함뿐입니다. 오히려 먼저 베풀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어른이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은 남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말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옛말이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보존하는 법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고 결국 자신의 빈곤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오해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허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길어진 눈썹만큼이나 깊어진 노년의 품격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셋째로, 주변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집안 곳곳에 먼지 쌓인 물건들은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과거에 발을 묶어둡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현재의 평온함이 깃듭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낡은 짐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몸이 가벼워져야 영혼도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 정리가 아니라 다가올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장 빠르게 생명력을 갉아먹는 불길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저 사람도 아직 삶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진정한 승자로 만듭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상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가꾸십시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혹은 가만히 앉아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흩어지는 기운을 안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길어진 눈썹을 보며 아쉬워할 시간에 내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50 이후의 삶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긴 눈썹이 상징하는 그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열쇠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온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품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해야 할 궁극적인 평온에 관한 것입니다. 길게 자라난 눈썹은 결국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모든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제가 깨달은 삶의 마지막 비밀은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하고 얼굴이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길어진 눈썹을 보며 생명이 다해감을 걱정하기보다 내 안에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가 남아있는지,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줄 여유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된 장소는 육신이 마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수록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50이 넘고 60이 되어 마주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과 화해하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엽게 여기는
자비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길게 자란 눈썹이 당신의 기운이 고갈되고 있음을 경고한다면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조용히 등불을 끄고 명상에 잠기듯 삶을 정리해 보십시오. 남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에 긴 눈썹을 발견하거든 그것을 자르려 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세월의 가르침을 먼저 읽어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해도 좋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놓아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신비로운 평화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이기를, 그리고 그 얼굴에 지혜로운 노년의 향기가 더욱 짙게 배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결코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